네, 9시입니다. 대민경제TV. 네, 2월 26일 어쩌면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참 의미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자체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드디어 주식시장이 주주하는 시대에 어떤 원년에 접어드는 선언적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먼 미래에 2024년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주하는 시대가 기업의 어떤 상장에 따른 주식 늘어나는 것보다 좀 소각하는 주식 수가 더 많은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날이니까 역시 좀 뭐랄까요? 저 PBR 관련주들은 일제히 큰 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저 PBR주라 할까요? 이제는 그 이름이 바뀌어야 될까요? 저 PBR 이런 의미 없는 이건 아무 뜬금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는 주주하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량주 요 개념들 이 앞으로 중기적으로 부각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단순히 그냥 PBR 숫자가 어떠니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제 개별주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약세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현대건설 올 강세입니다. 까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원전 관련주들 다 일단 플러스 나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면서 방산주들 강세들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개장 초반이지만 외국인의 양시장 순매도 출발이네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요즘 난리죠. 알테오젠이 우리 고민을 줍니다. 알테오젠이 어떤 회사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피부 속에 있는 히알루론을 잠시 녹여서 그래서 결국 우리 주사제 우리 링거 같은 거를 우리 그냥 주사 한번 뻥 맞는 걸로 바꿔주는 제형을 바꿔주는 그래서 이번에 MSD가 머크앤샤프앤돔입니다. 미국이죠. 미국. 그 유럽에도 머크가 있습니다. 멀크가 있는데 그걸 2차 대전 때 미국에 있는 거는 미국이 사와서 이 멀크하고는 좀 다른 회사예요. 여기에서 하는 기트루다를 요 제형 변경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할 일은 당연합니다. 참 이것도 반갑죠. 그래 우리 사실 바이오를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딱 맞는 게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이 기본적으로 좋은 현미경이 있어야 돼요. 현미경과 노력 이게 있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본력이 없는데요. 임상은 글로벌 기업이 하면 되니까. 꼭 우리가 임상 3상까지 한다고는 굉장히 좀 비능률적인 일이고요. 현미경과에서 후보 물질만 만들어도 아니면 기술만 만들어도 알테오젠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유망한 산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직은 바이오 산업 패배의식이 좀 강한데 어쨌거나 근데 다만 고민이 이게 알테오젠이 세계 2위 업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1위 업체가 할로자임인데 지금 할로자임보다 시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1위 업체보다 시총이 큰 게 맞아 싶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스코텍 유한양이 글쎄 그동안 쭉 관심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스코텍,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지노믹 트리 이런 종목은 좀 느긋하게 중기적으로 봐도 될 바이오주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오스코텍도 강세고 레고캠바이오도 그다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저 바이오주들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소리님, 어서 오십시오. 자주 뵙고 싶네요. 자, 서부장들 어떻습니까? 오늘 한미반도체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HPSP는 오늘 원래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증권사에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HPSP. 다음에 요즘 기판 쪽으로 기관 매도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판이 아직은 바닥은 찍었다 한데 회복 조짐이 잘 안 보입니다. 다음에 게임도 조용하고요. 엔터 조금 플러스고요. 네. 다들 좀 조용한데요. 방산주도 하나 에어스페이스 빼고는 조금 주춤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풍산을 조금 보시라는 의미로 아까 포탄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풍산 포탄도 155mm 포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첨단 포탄이 있는데 평산의 기술력이 거의 뭐 미국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빼고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를 가진 회사 나라를 빼고 재래식 무기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흐름은요. 오늘도 종목별로 좀 혼조고 네, 딱히 없네요. 네, 현대건설도 그렇게 강세는 아닙니다. 화장품, 오, 잉글우드, 네, 코스메카 코리아 의외네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금요일에 발표했는데, 오히려 약세네요. 증권사 리포트 내용들도 대체로 좋았는데, 음, 자동차도 오늘 현대차, 기아차, 금융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은 그래서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으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대응. 역시 개장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기류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좀 이런 경향이다 말씀드리고 이건 단기 흐름이고요. 이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은 앞으로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주주하는 우량주 개별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강세를 보이네요. 267, 260. 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강세를 보이니까요. 최근에 제가 이미 리포트 절에서 리포트를 썼죠. 자, 현대 일렉트릭 왜 강세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중에 전력기기, 이게 핵심이에요. 돈 되는 게 제일 돈 되는 게 전력기기입니다. 네, 특히 전력변압기 중에도 아주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이 지금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이익률도, 영업이익률도 아주 높아지고 있죠. 작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7%대 수준에서 15%대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 말은 결국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네. 지금 중동만 하더라도 사우디 정부가 네옴시티도 굉장히 지금 본격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리아 유적지 이게 제2의 네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니까 당연히 기본 인프라로 전력이 구성돼야 되는데 지금 한 10% 정도 발주가 됐다 그럽니다. 앞으로 발주할 것들이 많겠죠. 그 다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전력망들이 50년대, 60년대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전 사태가 많아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초고압 변압기 아주 큰 것들은 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데 유럽도 네, 자체 내 유럽 같은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하면 또 여기 전력망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네 수주도 급증하고 있고
지금 협의하는 건 2027년 공급분을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지금 2024년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단기에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저거 그래서 올해 2024년 최근에 1173억을 투자해서 청주에 이제 신공장을 건설하겠다.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올해도 지금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앞으로 수년 내는 괜찮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전망이 반영되는 거라서, 야, 그래서 적어도 올해도 실적 호전이 지속되겠구나. 지금 어느 정도냐 한다면요.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호황이 시작됐는데요. 작년에 매출이 28%, 올해도 한 29% 증가한다. 네. 영업이익 4천억대. 와, 2021년만 하더라도 네, 흑자 간당간당을 했는데요. 자, 이런 흐름이구나. 재룡전기 제가 강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대룡전기도 아침에 플러스 나는데요. 재룡전기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다 우리 정의원님 프로회원님도 그렇고요. 음, 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작은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제일 좋은 점이 주가가 뭐 별다르게 오른 게 없어서 만만하다 이런 점이 있고요. 보시죠. 2022년 하반기부터 확 좋아졌죠. 자본금 80억, 자본금 사이즈도 예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변압기입니다. 현대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아주 큰 변압기는 아니지만 그 밑에 사이즈 역시 이 집도 매출 성장성이 주고 영업이익률은 와 뭐가 제조업인데요. 40% 왔다 갔다 네. 야 그만큼 지금 공급 부족 사태, 공급자 우위 수장이다. 이 회사는 미국이랑 보면 오클라호마, 롱아일랜드, 아메리칸 일렉트릭 전부 다 미국 회사들과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수주장부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전형적인 뭐 실적 호전주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700억이나 나왔습니다. 와, 1,800억 팔아 700억 났는데요. 올해도 HD 현대 일렉트릭 분위기 같으면 올해도 상당히 작년만큼 좋은 게 나겠다 한다면요. 지금 주가는 좀 매력적이다. 네,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은 뭐 그냥 기본적 실적 호전주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아, 네. 남양밀크님, QRT 그것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코스닥에 지금 상장 주식 수가, 한 1,800개 되더만요. 1,800개. 아, 제가 혼자 다 감당하려니까 힘듭니다. 시간 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들, 변압기 흐름들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엔캠 강세고요. 좀 숨고르게 하더니 고개 들고, 네, 오늘도 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동향 보면요.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네, 계속 이렇게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요. 팔고 있죠.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야, 이런 날이 오는군요. 역시 영원한 승자는 없나요? 네, 물론 아직 반도체 전반은 메모리 반도체 전반은 삼성전자가 뭐 1등이지만 뭔가 흔들리고 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오늘 한미 반도체 강세고, 바이오주들이 강세네요. 뭐 개별 장세가 돼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개장 전 방송 때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종목 장세 분위기다. 방산이면 방산, 원전, 오늘은 변압기 등등. 자, 수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시 14분인데요.
자, 개장 출발 분위기는 외국인이 양시장에다 야무지게 파는데요. 개장 지금 14분 지났는데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야무지게 파니까 일단 외국인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시장은 지금 현재는 출발 분위기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먹구름이 좀 두텁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 모두 좀 지수도 하락이고 하락 종목도 한 2배 정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좀 개별 종목 장세 정도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이 중요하다 했는데 외국인이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월요일이고 개장 초반이라서 이런 흐름을 보였다가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역시 외국인이 파니까 하락 종목이 좀 는다. 근데 보시겠지만 그 속에서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흐름이 뚜렷하다. 초초농인 삼성은 왜 안 살까요? HBM에 떨어져서 그렇죠. 말씀드렸죠. HBM. 지금 HBM3E가 엔비디아에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 올해 공급이 2024년 공급되는 건 이미 작년에 다 확정됐겠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HBM3E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삼성이 지금 끼어들 자리가 없다. 2025년은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이 그 1년에 95일을 법정에 출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날은 또 준비를 해야죠. 그럼 1년에 한 반 정도를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장이 그렇게 되는데 그 기업이 잘 된다. 네, 그건 조금 우리가 비상식적이죠. 좀 앞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네. 정치가 경제를 좀 뒤흔드는 짓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이다. 네, 사들이 제일 앞장이고 상을 제일 가볍게 보는 거죠. 자, 메리츠 금융지주 플러스가 났는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정 의원님하고 프로 의원님께는 제가 리포트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요게 그런 리포트입니다. 요게 이제 요건데요. 조만간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애청자님 대부분이다. 프로 회원님이시지만, 네, 프로 회원님 하셔서, 우리 하 대표 좀 응원해 주시고, 여기 필요한 좋은 정보들을 항상 미리 좀 알려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정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회원님들은 조금 제가 더 타이트하게 드리고 있는데, 규모가 되신다면, 저 같은 참모를 한 2~3명씩 두시지 않습니까? 네. 알바죠. 알바 수준으로 이렇게 특급 참모를 곁에 두시는 거니까. 네. 주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사업이면 네.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저처럼 노력하는 사람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차트나 갖다 놓고 뭐 손모가지 2천만 원 가지고 40억 벌었습니다. 이런 사특한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을 늘려줄 수 있는 참모를 곁에 두시려고 노력하시다. 결국 주식 투자가 CEO, 여러분은 CEO님이신데 어떤 직원을 곁에 두려고 하느냐, 어떤 참모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2천만 원 가지고 40억을 만들었다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제가 어떻게 2천만 원 가지고 40억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30여 년을 봤지만 말 같지 않은 사기죠, 사기. 뭐 그렇게 40억 되면 40억 가지고 또 한 수천억 만들고 재벌 되면 되지. 뭘 유튜브에 나와서 저는 30여 년을 하면서 느끼는데 참 하면 할수록 어렵다. 공부할 거는 끝도 없고 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주식 투자라는 사업은 무지 힘든 사업입니다. 돈 벌기 쉬우면 다 주식으로 재벌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식 투자. 그래서 저는
막 주식 물렸다고 속상해하는 분들 보시면요. 야, 주식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생각하시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물리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네,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물렸을 때 어떻게 잘 대응해서 플러스가 나느냐, 아니면 잘 지키다가, 네, 한번 대박 종목 걸렸을 때 크게 수익 보느냐, 네, 이런 거에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동생, 저는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으니까요. 그 친구는 옛날에 컴투스 가지고 10배를. 10배를 어떻게 먹었냐. 매일 컴투스가 서머너즈 워란 게임이 나왔을 때 각국의 게임 사이트 구글 플레이만 계속 갖고 서머너즈 순위만 끝까지 챙겨가지고 컴투스에 10배를 먹어가지고 분유값이 없어서 고민하던 애가 네, 나중에 제가 만났을 때는 한 2천억 됐어요. 현금이 2천억 이상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마이너스 200억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2천억이면 아무리 못해도 한 3, 400억 남아있겠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천억 없어지는 건 한 3년이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00억 가더라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참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자기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네, 현명한, 열심히 공부하는 지식을 들이는 참모를 옆에 두시는 것도 중요하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개별 종목 장세 분위기인데, 제가 알테오젠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알테오젠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1917인데 제가 바이오는 오래전에 리포트 썼지만, 그래 요즘 제가 바이오를 열심히 공부를 좀 안 한다고 할까요? 뭐 해도 이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께 알려드려도, 좀, 뭐랄까, 뭐, 임상하다가 실패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막 이래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알테오를 한마디로 그 요겁니다. 히알루론이다제라는 게 그 우리 그 피부에 보면 히알루론도 있고요. 또 그 콜라겐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 이제 우리가 약물 전달이 좀 빨리 되려고 했던 게 히알루론은 이걸 싹 녹여서 없애면 이게 한 24시간 되면 또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이다제 요걸 가지고 히알루론을 갖다가 녹인다 그럴까요? 그래서 약물 전달, 히알루론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이 기술이 할로자임, 미국의 할로자임이란 회사가 제일 먼저 했었고요. 이 특허를 비해서 알테오젠이 히알루론지 다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위 업체가 미국의 할로자임인데, 할로자임이 지금 시총이 한 6조대거든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네, 지금 2주가면 시총이 지금 한 8조 가까이 되는데 할로자임은 이미 뭐 여러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죠. 이미 뭐 봉이 김선달처럼 이제 알테오젠도 그런 길을 가는데 글쎄요.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 우리는 알지만 이건 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분은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이 회사가 근데 어쨌거나 1위 특허 선도업체보다 더 시총이 커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현황은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형성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아시면 감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바이오네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종목, 5종목 정도는 유한양에 뭐 빼겠습니다. 유한양보다는 알테오 오스코텍이 낫다고 보는데 이런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종목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가 네, 좀 많이 빠졌다. 많이 빠져서 바닥이다 싶으면 좀 사보고 네,
좀 올라갔다 싶으면 팔고, 네. 그런 걸 하시는 것. 딱 그런 종목들을 정리해 놓으셨다가, 음, 마찬가지예요. 루닛, JLK, 뷰노, 이런 의료 AI 올해 성장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다가, 다 저기 컴퓨터 앞에 유망주 붙여놓고 있다가 좀 충분히 조정받았다 싶으면 좀 늘렸다가, 네, 좀 올랐다 싶으면 줄였다가, 예를 들어 방산도 마찬가지. 방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내용과 업황을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네, 그런 종목이 오르면 좀 팔고, 좀 뭐 주식이 매일 오릅니까? 또 빠지지 않습니까? 빠질 때 좀 바닥이다 싶을 때는 좀 바닥을 긴다 싶을 때는 좀 사놓고, 네, 그런 거죠. 이때 보이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빠지면 좀 사고, 좀 올라가면 팔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공부하는 거죠. 자, 2차 전지는요, 오늘 보면은, 특별한 움직임 없네요. 오늘은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뭐, 전고체 전지 관련주들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 보니까 변압기 관련주들, 네, 요 종목들이죠. 제가 LS 일렉트릭은 좀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현대 일렉트릭한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그래서 요 순서대로면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1등 기업이면 제가 볼 때는 재룡전기가 좀 2등 기업, 효성중공업도 중전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능기업 건설도 있고 좀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효성중공업도 나름 지금 전력기기 부분은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일진전기도 수혜를 보는 쪽인데요. 일진전기는 전선 부분이 있어서 일진전기보다는 재룡전기가 좀 낫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 후공정 장비 쪽이 지금 강세네요. 한미 반도체부터 네, 이오테크닉스, 기가비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은 PSK 홀딩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게 다 대체로 후공정 장비인데요. 제가 뭐, 아쉬워서 며칠에 말씀을 드리지만, 또 선동하는 유튜버가 한미 반도체에 욕을 드립다 해가지고 한미 반도체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주식이 좋습니다 하고 추천하면 되지. 왜 남의 주식을 나쁘다 하고 막 까고 또 그 주식을 추천한 또 아주 젊고 유능한 좋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또 유튜버까지 그렇게 싸잡아 욕을 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자들이 이 준동을 하게 되면 사회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저는 앞으로 4월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4월 달 되면 온갖 분열을 조장하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인들은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 덕을 본 자들 아닙니까? 참 크게 나라를 생각하는 것들은 없고 다 소인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좀 당보다는 당을 보지 말고 좀 사람을 봐서 사람 같지 않은 우리 범인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좀 참신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주시장이 빨리 한 25,000포인트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런 것도 다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3E 시대인데요. 네, 그래서 공정 장비주들 강세 역시 네, 계속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 또 돈나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캐시우드, 미국의 캐시우드라고요. 이분이 이번에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오르기 전에
팔았죠. 과대평가. 제가 이런 사람이 제일 바보라 그랬죠. 본인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의 하늘엔 주신님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올까? 과대평가, 이런 얘기는. 엔비디아가 과대평가 한다는 건 예전에 초기에 테슬라가 네, 비싸다 하면서 공매도 쳤던 수많은 바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건 과대평가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은 엔비디아는 모를까요? 저는 캐시우드 그분한테 연세가 좀 됐는데 왜 이런지, 당신이 말하는 엔비디아가 과대평가로 주장하는 걸 엔비디아가 모를까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GPU만 팔아서 먹고 살까요? 이걸 이용해서 이 AI, 엔비디아가 AI의 바이오 분야도 진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이 GPU로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AI에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플랫폼들을 만들어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과대평가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의 지금 AI 그 수많은 운전 정보를 축적을 한 것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모르고 단순히 전기차 몇 대 판다고 계산을 했던 사람들이 공매도 쳤다가 엄청 피해를 보잖아요. 당연한 혹독한 결과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캐시우드란 분은 정말 주식은 더럽게 못하는 분이구나. 주식을 잘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면 왜 저런 주가 흐름이 나타날까 하고 먼저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자기가 똑똑다는 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엔비디아를 설명하는 거죠. 네. 엔비디아가 바보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정도의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오르기 전에 파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이랬을까 반성을 하고 내 엔비디아에 어떤 점을 놓쳤을까 이래야 되는데, 네,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올 후공정 관련주들이 사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급등할 때는 안 오르더니 뒤늦게 뒷북이네요. 그랬는데 다 그런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니까 오래간만에 또 우리 후공정 장비 어떤 건지 042700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이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건지, 그러나 함부로 이걸 막 고평가다 이렇게 속다는 말자. 저는 시황에 따른 매매인데요. 고민을 던져주는 거죠. 고민을 던져주는 거죠. 뭐냐, 이 회사는 원래는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비전이란 거는 검사다, 광학 장비를 카메라 같은 걸로 검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기계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런 거를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좀 구성해 줄래요 하는 그런 게 비전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이게 이게 세계 1위입니다. 수십 년 동안 1인데, 압도적 1인데, 이제는, 이게 이제 부각된 거죠. TSV, 네, 하고 본도.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원래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압도적 1위고, EMI, 애플이 또 전자파 차단에 굉장히 소형화될수록 EMI가 필요하거든요. 애플이 굉장히 여기 민감한데, 이것도 시장이 생길 때는 1위를 다투는데 이제 이게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네, 물론 지금 리전 플레이스먼트나 이쪽은 지금 고전을 면치 업황이 나빠서 고전 많지만 이쪽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TC 본드란 건 여러분 우리 붙이는 게 본드잖아요. 열압차.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거죠. 여기다가 GPU가 있고, 옆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HBM이 있고, 이게 지금 패키징 한 거, 요 밑이 지금 붙이는, 기판들을 붙이는 그런 압착 부분이거든요. TC 본더, 이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DS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회사가 SK 하이닉스하고 초기부터 공동 개발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장비는요, 그 외국 장비들이 꽉 쥐고 있어요. 꽉 쥐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장을 이제 잠식해 나가는. 그래서 지금도 아직 한 80%대는요, 해외 장비들이 이 부분을 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제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산화 제품을 국내 제품을 좀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군요.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 HBM3E에서 좀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하이닉스에 공격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 TC 본드가 이게 지금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는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매출이 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를 보면 이 회사 항상 주주들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1등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 자사주 소각도 지속적으로 하고 액면 분할도 하고 주주들을 위해서 결국 이런 노력들이 뒷받침이 되면 실적이 뒷받침될 때 주가가 세게 가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이런 걸 하면 앞으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 실적은 제가 아직 체크를 안 해봤는데 좋을 리가 없는데 올해는 다시 좋아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오테크닉스, 기가비스, 프로텍, 인텍플러스, STI, 오로스까지 요 회사들이 다 좀 직접적 수혜, 그 이하는 좀 간접적 수혜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HBM 관련주다. HBM이 D램이니까요. D램 만드는데 관련되는 주들이 다 HBM 관련주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전에 말 요것들은 다 부공정 패키징에 대한 거라서 좀 직접적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천농이님, 그러니까 후공정이라는 거는 이게 패키징이라는 얘기, 패키징. 전공정이란 건 웨이퍼 단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완성된 웨이퍼를 가지고 요즘은 D램이 HBM3E 같으면 아마 14나노나 12나노 정도로 할 거예요. 여기서 D램을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좀 전에 패키징 하는데 그래서 오늘 뒤늦게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때 반영이 안 된 주가가 오늘 반영되는군요. 그 오늘 시장은 좀 종목 장세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개장 초반에 순매도 하다가 9시 26분경부터 순매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매도가 줄어드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비슷해졌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좀 종목 장세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하면서 기업 밸류업을 주주하는 우량주, 저 PBR주 이런 거는 오늘 심고르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지난주에 못 올랐던 엔비디아 관련주들, 후공정 관련주 등등 소부장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소테마로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료 있는 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대건설은 좀 그렇네요. 원전 관련주는 그렇게 움직임은 없네요. 원전은 관련이 없고, 그래서 좀 재별 재료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다. 오늘의 핵심은
였죠. 후공정과 바이오라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 알테오젠이 항상 이렇게 선도주가 뽑으면 그 분위기가 낙수 효과라 그러나요? 주변으로 좀 떨어지는데, 오늘은 바이오와, 그래서 요즘 여의도에서 바이오들이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 장세는 바이오하고 네, 엔비디아 관련 후공정 장비주들이 좀 돋보이면서 종목 장세가 좀 전개되는군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전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 한미 반도체가 저런 모습을 보이듯이 결국은 이 기존에는 이제 저 PBR주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개별 기업별로 주식 소각 재료들이 본격적인 재료로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저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개별 종목 재료로 변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좀 개별 종목 장세고,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게 하락 종목 수가 최근에 며칠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도 마찬가지면 4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이 많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시장이 좀 물려 들어간다. 그래서 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아까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조금 버팁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전개될지 거의 초점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남은 시간은요 외국인 동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다시 순매도가 늘어나면 또 종목 장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외국인 동향에 초점을 맞추고 종목 장세로 종목별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우리 애청자님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대민경제TV였습니다. 부족한 줄은 늘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